트럼프랑 젤렌스키가 진짜 대놓고 대판 싸웠습니다. 이거 근데요, 솔직히 젤렌스키가 급발진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급발진.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오랜만입니다. 빠르게 국제정치 이슈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복귀한 근로자 간다요 인사드립니다. 자, 한 2주 전이죠. 미국 현지 시각입니다. 2월 28일에 트럼프랑 젤렌스키가 만났습니다. 젤렌스키가 직접 미국 백악관으로 찾아갔어요. 자, 근데 처음에 이 회담할 때 되게 달달한 회담일 줄 알았어, 난. 왜냐하면 이미 둘이 만나기 전부터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은 것이 협의될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길래 트럼프가. 자, 근데 만나자마자 개박살이 납니다. 자, 저 자리에 젤렌스키가 앉아있었고 트럼프가 앉아있었고 또 맨 오른쪽에 누구 앉아있었어요? 미국 부통령 JD 벤스가 앉아있었습니다. 그죠? 이 맞은편엔 누가 앉아있었느냐? 우크라이나 대사입니다.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 맞은편에는 우크라이나 대사도 앉아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 멘탈 나가가지고 고개 푹 숙인 사진 보셨나요? 회담 작살나가지고 망해가지고 좌절하는 사진들이 좀 이제 돌아댕겼는데, 자, 도대체 뭐라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미 지금 박살난 건 아시잖아요. 젤렌스키 백악관 가가지고 트럼프랑 저 JD 벤스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저 정상회담이 박살난 건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박살났는지를 자세히 알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싸웠다 만나서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대화 전체 맥락을 보면은 젤렌스키가 급발진을 합니다, 혼자. 자, 우선 기자가 질문을 해. 이 백악관에 출입하던 기자가 질문을 하나 해요. 뭘 질문하느냐? 폴란드 얘기를 꺼내. 폴란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1700년대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 일했던 나라가 이 귀족들이 자기들 헤쳐먹고 자기들 살아남으려고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한테 나라를 헌납해요.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막 다 그냥 다 가져가라고 막 해요. 그 이후에는 1차 세계대전 때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2차 세계대전 때도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이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사실상 위성국처럼 다스립니다. 독립된 나라로 있기는 있었는데 사실상 소련의 위성국, 요런 나라가 된 게 바로 폴란드다 이 말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는데 백악관의 당시 기자가 물어봅니다. 자, 폴란드는 수십 년 동안 소련,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었다. 근데 미국은 정의로운 국가로 지금까지 여겨져 왔는데 폴란드 사람들과 최근 대화해보면은 이 정의로운 국가의 트럼프 당신이 푸틴과 너무 친하고 가까워지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다, 폴란드 사람들이. 폴란드 사람들한테 너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라고 트럼프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푸틴에 대해서 너무 강한 증오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으로 협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유럽과 세계와 함께하고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나는 강경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협상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JD 벤스 부통령이 말을 얹어서 이어서 그 바통 터치 받아서 이어서 얘기를 해요. 지난 4년 동안 미국에는 푸틴에 대해 강경하게 말하는 대통령이 있었다. 바이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람 정권 때 결국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상당히 파괴시켰다, 우크라이나를. 평화로 가는 것은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 바이든의 외교 방식처럼 가슴을 두들기는 것으로는 소용없다. 저 가슴을 두들기는 게 뭐냐면 좀 감성의 영역으로 뭔가 감성을 두들기고 저 그런 거로 해결하는 건 소용없다. 좀 요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분명한 표현은 뭐 제가 영미권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한 것 같아. 이것을 지금 이제 평화로 가는 외교를 하려는 거를 이제 지금 바이든이 아닌 우리 트럼프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자마자 여기서 젤렌스키가 이제 급발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해도 될까요? 지금 푸틴은 우리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이미 2014년부터 점령해 왔습니다. 오바마 정부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그 푸틴을 막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과거의 휴전협정도 다 소용없었다. 과거의 휴전협정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기 지금 보면은 누구야? 왼쪽에 젤렌스키예요. 메르켈, 마크롱, 푸틴이야. 이게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이제 휴전협정을 했었어요. 뭐에 대한 휴전협정을 한 거야? 자, 지금 러우 전쟁은 대략 요렇게 동쪽에서 남부로 이어지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근데 루안스크, 도네츠크 요 두 군데에서 돈바스 전쟁이라는 게 이미 2014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휴전을 이때 한 겁니다.
2019년에. 젤렌스키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지. 이미 2014년부터 시작했던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만 있던 돈바스 전쟁, 돈바스 내전, 요거에 대해서 2019년에 휴전도 했는데 푸틴 지금 말 안 듣는다 이거야. 과거의 휴전협정도 소용없었다 이 말이여. 자, 그래서 여기서 젤렌스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대체 제이디 벤스 당신이 얘기하는 외교는 무슨 외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푸틴 저 인간하고 외교에서 지금까지 통했던 적이 없고 푸틴이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도대체 외교를 뭐 하려고 하느냐. 저 인간하고 푸틴은 외교가 통하지 않아. 대화가 통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으로 외교로 어떤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인데 제이디 벤스 당신은 지금 외교로 뭘 푼다고 하는데 뭔 외교를 하려는 거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젤렌스키가. 언성을 이때 높여 사실 젤렌스키가. 이때부터 이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마자 제이디 벤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미국은 당신의 나라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지금 외교를 하려는 건데 지금 젤렌스키 당신이 지금 미국 언론들 기자들 앞에서 백악관에 와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무례한 일이다. 지금 당신들 병력도 부족하고 위기인데 나라가 지금 우리 미국한테 감사해야 된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답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 회담이 망한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이제 제이디 벤스 당신 우리 우크라이나에 와본 적 있냐, 우리가 직접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직접 본 적 있냐 물어봐요. 그 제이디 벤스가 말대꾸를 해. 나 가본 적 있어.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다시 와라. 다시 한번 와봐라. 지금 얼마나 개판 났는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 지금 우크라이나에 직접 와가지고 지금 보고 듣고 직접 느끼라고 하는 거 대부분 이거 선동 투어다. 프로파간다. 마타도어. 선동 투어다 이거. 지금 당신들 자기들만 불쌍하다고 지금 선전선동하려는 투어 아니냐. 지금 미국 대통령의 이 백악관에서 당신의 나라를 도우려는 지금 트럼프 정부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비판하는 게 적절한 거냐라고 또 따져요. 제이디 벤스가. 이때부터 개판 난 거야. 이때부터 이제 회담이 작살이 난 거예요. 이제부터 각자 할 말 하는 거지. 이제 서로 듣지도 않고 대화도 안 되고 각자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들은 대서양 바다 건너 저 멀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는 거다. 미국 당신들도 언젠가는 위기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은 이런 전쟁을 직접적으로 본토가 타격당하는 이런 전쟁을 안 겪어봐서, 실제로 안 겪어보긴 했죠. 안 겪어봐서 실감을 못하고 있는 거다. 니는 지금 언젠가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뭘 느끼게 될지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느끼게 될지 말하지 마십시오. 젤렌스키 당신은 우리한테 뭘 느낄지 이런 말을 할 위치가 아닙니다. 당신은 매우 나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은 당신들에게 지금까지 무려 3,500억 달러와 군사 장비를 제공해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신들의 전쟁은 2주 만에 끝났을 것입니다. 당신은 카드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3차 세계대전을 두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엄청난 결례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당신은 계속 지금 휴전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카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휴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신의 군인들은 더 이상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트럼프가.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이제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말 많이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또 자기 할 말만 졸라 해요. 회담 저거 이제 뉴스에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가. 자, 원래 이 정상회담에서 뭘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광무협정 하기로 했어. 광무협정. 자, 광무협정이 뭐냐? 우크라이나가 사실 뭐 엄청나게 광물이 바글바글한 나라까지는 아닌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히토류. 반도체 공정에서 지금 필수적인 광물이 히토류죠. 그죠? 지금 근데 저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히토류가 미국도 중국산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어떤 저렇게 중요한 어떤 그 원재료를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는 사실 국제정치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줄이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공급받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상대 국가가 이제 사이 더러워지면 바로 잠가라 밸브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잖아요. 자,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야? 요구하는 게 뭐야? 우크라이나 니네 휴전하게 해줄 거고 동시에 지금까지 미국이 바이든 정부 그 이전에 그 멍청한 그 정부가 미국이 너희들에게 그냥 도와준 것들에 대해서 갚아라 이 말이야. 우크라이나의 많은 그 광물들에 대해서 우리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광물 개발을 하고 그 사업을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디테일한 퍼센테이지가 지금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죠? 디테일한 퍼센테이지 미국이 개발을 했을 때 그걸 100% 그냥 꽁으로 다 가져가느냐 이런 거는 지금 정해지고 나온 게 없어요. 아직까지. 현재 3월 14일인데요. 오늘까지는 아직 디테일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걸 내놔라 이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는 사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미국 국민들이 보기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나 인간 트럼프는 미국이 절대로 손해보게끔 안 만들겠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와줬지만 그만큼 대가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가지고 손해보게끔 안 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오바마, 바이든 이런 멍청한 대통령들은 항상 손해보고 미국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이득도 못 보는 그런 짓거리들을 퍼주는 짓거리들을 해왔다. 나는 절대로 그런 짓거리 안 할 거다. 지금 이거를 표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죠? 국내 정치적인 지지율을 위해서. 이런 걸 사실 보여주기용으로 하는 거긴 한데 이 광물 협정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사인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전날. 상황이 진짜 코미디인 게 뭐냐면은 나는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인하는 게 구라 아니야 저거? 둘이서 사인하기로 되어 있던 거 구라 아니야? 저거 그냥 트럼프가 그냥 입만 그냥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 처음에는. 왜냐면 사인을 하기로 저렇게 쇼부를 미리 쳐놨다면은 정상회교라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인을 하기로 되어 있으면은 사인을 하는 거야. 대부분 그냥 99%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사인하기로 되어 있는 걸 사인을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안 믿은 거지 내가 처음에.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게 아까 회담 있죠. 아까 회담. 요게 2월 28일이에요. 현지시가. 근데 그 전에 이틀 전이었던 2월 26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실제로 요런 거를 내요. 뭐라고 써있어? 2월 28일에 트럼프를 만나는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정, 지원, 평화 안보 보장이 핵심 과제이다.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만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렇게까지 말했다는 거는 이미 다 진짜로 협상이 되어 있던 거예요. 진짜로 사인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파토가 났다는 거야. 이게 뭔 상황이야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 대사가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멘탈이 나간 거지. 지금 뭐 완전히 뭐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그 당일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간피절. 자 간다요 생각에는 실제로 사인하기로 쇼부를 치긴 쳤는데 우크라이나도 애초에 사인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젤렌스키가.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저 회담의 분위기를 트럼프가 먼저 조진 게 아닙니다. 젤렌스키가 먼저 조진 거예요. 저 회담 분위기는. 그리고 젤렌스키가 어떤 스케줄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트럼프를 만난 이후에 영국이라던가 다양한 국가들을 순방해서 또 이제 사인하고 막 이런 게 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를 만나서 사인하는 게 결국에 싹 다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지원을 받긴 받았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광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이제 미국한테 내놓고 사인해 이거잖아요. 이거를 일단 파토를 내자. 젤렌스키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어차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대로 해줄 사람이 아닌 걸 젤렌스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맞다이를 까자. 그 다음 미국 다음에 유럽에서 만날 국가들을 만났을 때 동정 여론을 만들자. 더 트럼프 저 인간은 미치광이다. 트럼프 저 인간은 역시 저렇게 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고 저렇게 한다. 다른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더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동정 여론을 만들고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간피셜. 간피셜. 그러나 맨 밑에 지금 뭐가 있어? 외교부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행동이었다 저게.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의 젤렌스키의 지지율. 지금 젤렌스키도 지지율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어마무시하고 그러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랑 맞다이를 깐 다음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급등합니다. 한 7, 8% 이상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젤렌스키가 계산을 하고 행동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간피셜로 아주 조심스럽게 전략에 추정하는 바다 싶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계산으로 행동한 게 아니고 정말 그냥 만나자마자 열폭해가지고 한 거라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외교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고 너무너무 무능한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피셜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후폭풍이 너무 거셌어요. 아시다시피 저렇게 회담하고 나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의 소셜 SNS 트루스 소셜이죠. 자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3월 1일에 젤렌스키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고작 이틀 뒤였던 3월 3일에는 모든 미국의 군사 지원을 올스톱 시킵니다. 트럼프가. 군사 지원을 모두 다 올스톱 시켜요. 자 이제 군사 지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무기를 지원해주고 요런 거를 보통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를 지원해주는 것만 군사 지원이 아니죠. 요즘 현대전에서는 군사 정보 공유.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러시아가 어떤 움직임이 있고 그걸 미리 대비해야 되고 러시아가 어디로 지금 동향이 어떻고 이런 거를 미리미리 파악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현대전에서는. 그 군사 정보 공유하던 것까지 중단합니다.
이게 전쟁이 터졌을 때 요즘 현대전에서 정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너무나 실감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잠시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정보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던 거를 중단하자마자 러시아 군대가 기회는 이때다면서 여기저기 융단 폭격 갈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미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미 옛날에 2023년 12월에 이땐 바이든 정부 때죠. 요때도 미국 하원이 미국 공화당이 더 많았거든요. 그 하원 주도하에 바이든 정부 때 잠시 우크라이나 지원이 막혔었어요. 물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다시 재개를 하긴 하는데 이때 잠깐 막혔을 때 우크라이나 군내 사기가 급락합니다. 정말 곤두박질 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공화당 주도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잠시 중단됐을 때 우크라이나군 전체 전략이 공격에서 바로 방어로 싹 다 바뀌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것뿐만이 아니죠. 정보 공유까지 중단한 거 아닙니까? 군사 정보 공유까지 러시아 군대가 신나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연출됐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니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우리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란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우크라이나 내부의 국민들 사이에서도 체감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짜증나고 그래서 자존심을 부리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꺾였을 거야. 그 자존심도. 야 트럼프 개 같은 거죠. 저런 새끼들 도움 필요 없어. 우리 우크라이나 군 딱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존심 부리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거의 사라졌을 것이다.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에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자 요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젤렌스키가 하루 만에 우리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감사하다. 우리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계속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젤렌스키가 저 굉장히 발을 이제 양보하는 게 뭐냐면은 발을 많이 뺀 거예요. 원래 우크라이나는 확실한 안전보장이라면은 뭐 나토에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핵 개발을 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전술핵이 들어와 있다거나 아니면은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거로 확실하게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없다면은 휴전은 절대로 없다. 젤렌스키가 원래 이렇게 얘기하던 애예요. 근데 러시아가 동의한다면 지상군을 제외한 공중, 해상에서는 휴전하겠다. 공군하고 해군에서는 휴전하겠다. 이거는 사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공군과 해군력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오히려 육군에서는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에 지금 육군력을 투입하는 게 가성비적으로 정말로 씹소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쟁 초기에는 땅 크고 뭐고 다 들여보냈다가 탱크 터지고 우크라이나는 지원받은 제블린 미사일 같은 거 쏴가지고 대전차 미사일 쏘고 가성비가 안 좋게 땅크가 계속 불탔단 말이야. 러시아가. 그 이후에는 지금 교착 상황에서 저 멀리에서 미사일 톡톡 쏘고 저 멀리에서 전투기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는 지금. 러시아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지금 러시아가 동의한다면 육군을 제외한 공군 해군의 휴전을 하겠다? 이거는 그냥 우크라이나만 좋은 얘기야. 그냥 하는 얘기야. 내가 볼 때. 저건 CR도 안 먹힐 소리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언론들은 뭐 젤렌스키가 한번 물러나가지고 휴전을 제의했고 휴전 협상을 미국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딱히 우크라이나가 물러설 것도 없는 영역에서 물러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공군 해군력에서 휴전해봤자 우크라이나만 이득이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알바노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 어찌되었든 이런 걸 하고 나서 트럼프가 군사정보 공유를 다시 풀어줬습니다. 중단했던 걸 다시 풀어주고 이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의회 합동연설을 했어요. 상하원 합동연설이죠.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해. 젤렌스키가 나에게 아주 좋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광물협정의 서명이 준비되었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서명이 준비되었다는 건 아니고요. 젤렌스키가 실제로 이제 앞으로 광물협정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서명이 준비된 건 아니지 그게. 앞으로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협의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결국에는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하지만 이거를 서명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렇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났습니다. 자 3월 10일에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봤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 대략적으로 뭐냐면은 광물협정 빠르게 뭐 체결하겠다. 체결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체결해 가겠다. 요거를 이제 협의를 했대요. 그리고 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휴전을 협의했다. 휴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협의해서 이제 휴전에 동의했고 협상을 체결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막 뜨고 있는데 이거 내용 잘 봐야 됩니다. 내용이 뭐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0일간
무단 휴전한다. 이거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협의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러시아가 동의하면 바로 휴전하겠다. 달리 말하면 러시아는 저 협의를 지금 받아들이거나 저 협의를 함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뉴스를 띄엄띄엄 보면 이제 또 이거 말장난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내용이 뭐야 그러면 러시아가 저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어떤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로부터 광물부터 돈 되는 세비는 양이 충분하다면 우크라이나 편에 설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간단한 거 이거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트럼프는 외교적인 어떤 그 감각이나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손해보지 않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로.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간이고 쓸기고 다지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겠죠. 자, 근데 러시아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트럼프야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고 남부고 다 먹었어. 여기에 광물 개발할 때 미국과 함께 나눠 먹고 싶다. 이미 선수를 쳤어 사실. 러시아는 지금 여기에 있는 광물들에 대해서 미국에게 나눠 먹고 싶다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이게 근데 지들 땅이 아니잖아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잖아. 만약에 근데 러시아가 세벼먹은 이 우크라이나의 영토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광물 개발을 하고 미국에게 많은 걸 넘겨주겠다라는 걸 미국이 받으면 저 동부는 사실상 러시아 땅이 되는 거를 미국이 인정하는 겁니다. 요게 돼요 지금. 그래서 저거를 지금 미국이 정말로 받을지 안 받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직은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만약에 요 광물 개발권을 미국이 받는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정말 앞으로 저 영토를 되찾을 길 거의 사라집니다. 정말로 거의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광물이고 뭐고 다 헌납을 한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지금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랑도 사이가 안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서 간이고 쓰기고 다 셉이고 러시아로부터도 얻어올 거 있으면서 야 니네 이제 그만 싸워. 빨리 끝내 여기서. 뭐하러 계속 싸우니? 트럼프는 지금 그러면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러시아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 트럼프야 여기 루간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우리가 먹고 우리도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싶지 않아. 그리고 미국 너네도 광물 개발 같이 했으면 좋겠어? 우크라이나랑 광물 협정하는 건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렇다 이 말이야. 요렇게 얘기할 가능성을 별나게 높게 추정하는 바다. 별나게 높게 추정하는 바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그걸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떤 상황이에요? 미국한테 뭘 안 줘도 손해, 뭘 줘도 손해입니다. 미국한테 간이고 쓸기고 다 줘도 이 동부 땅을 100% 다 되찾기는 힘들지 모르겠다. 안 주면 더 손해지. 안 주면은 뭐 미국이 아예 지원조차 안 해줄 텐데 이제. 자 근데 아까 사우디에서 미국이랑 우크라이나가 만났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시아 빼놓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둘이서만 한 거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자마자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러시아의 입장과 방향은 해외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의 러시아의 입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러시아 아니다.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니네들이 백날 휴전협정 체결해봤자 알바노다 이거야. 우리를 왜 빼놓고 하냐 이거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작년 여름에 러시아 영토 우크라이나한테 먹혔던 지역 기억나세요? 쿠르스크. 우크라이나의 북동부죠.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있는 러시아의 쿠르스크주에 있는 요 정도 땅이 우크라이나가 갑작스럽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먹혔었어요. 우크라이나에게. 기억나시나요? 자 근데 여기 빼앗겼던 쿠르스크 러시아가 다시 지금 거의 다 탈환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휴전협정 뭐 30일 협정 뭐 이런 거 얘기하자마자 더 조졌어요 여기를. 그리고 최근에는 얼씨구나 지화자 더합니다 지금 푸틴이. 나는 푸틴이 저렇게 군복 입고 기어 나오는 거 자주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랑 미국이 지금 뭐 협상을 했느니 뭐느니 이런 얘기 나오니까 군복 입고 바로 쿠르스크 빨리 조져라. 전부 다 100% 탈환해라.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지금. 무언가 또 보여주려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 휴전 러시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휴전에 임할 생각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대화하지 마라 미국 니네. 우리 러시아랑 1대1로 대화하자. 요런 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너네가 휴전 얘기 하나마나 우리는 신경 전혀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이랑 우크라이나가 쇼부 치자마자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키이우라고 하죠 지금은. 여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또 러시아가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해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휴전협정 뭐 30일 드립치자마자 바로 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니네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방식대로 전혀 지금 우리는 할 생각이 없다. 이런 거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꼼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도움 없이 전쟁을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상 이거를 러시아도 알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효부를 치고 이런 것만 하면 된다 이거야. 이런 상황일 것이다.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미국 도움 없으면 안 되고, 게다가 미국의 정부는 트럼프 정부입니다. 러우 전쟁 빨리 종식시키고 끝내고 싶어해요.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감 있게 행동 안 합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그냥 직접적으로 대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정하고 확정 짓기를 원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빼고. 우크라이나와 1대1로 대화한다? 굳이? 어차피 트럼프가 지금 알아서 우크라이나랑 대화도 제대로 안 하고 도와주려고도 안 하고 적극적이지도 않은데 그냥 트럼프랑 만나가지고 트럼프 니네 미국한테 이득되는 거 여러 가지 해줄게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랑 뭐 하려고 대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러우 전쟁 처음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2022년 2월 말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지금 벌써 2025년 3월 14일. 무려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간청단 분들 아시겠지만 2022년 2월부터 저희 간다요 채널 러우 전쟁에 대해서 다양한 영상들, 수많은 전문가분들의 고견도 듣고 참고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어찌되었든 저희 채널은 러뽕이 되었었어요. 그죠? 그러나 러뽕 소리를 듣든 말든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의 입장을 철회한 바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상식적인 학문적인 범위 안에서 다를 수 있는 거지. 의견이 말도 안 되는 아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를 의견이 다르다고 어떻게 존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의견이 아니라 그냥 개소리인 거예요. 당연한 그 상식적 범위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아예 그 벗어난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러우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 푸틴의 침공으로 침략으로 시작된 게 분명하게 맞아요. 다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내부의 정치가 너무너무 부패해왔습니다. 정말로요. 젤렌스키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직전 대통령이 누구냐면 포로셴코야. 지금 이 양반 젤렌스키랑 정치적인 라이벌이거든요. 지금 야당 그 지도자예요. 야당 당대표 같은 거 하는데 이 양반이 자기의 지지율을 위해서 애국심을 자극해서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외교적 발언을 많이 했어요. 이 양반도. 예전에 대통령 할 때 애국심의 마음에서 나온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그게 외교적으로 말이 안 되고 외교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또 이걸 내가 보여주게 되네. 2022년 부패인식 지수입니다. 180개국을 이제 조사한 건데요. 러시아가 137위인데 우크라이나가 116위입니다. 내가 이거 일부러 우크라이나를 안 좋은 나라다, 별로인 나라다 이런 걸 깎아내리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인들이 정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외교도 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외교를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니까 바로 옆에 러시아라는 엄청난 위협이 있잖아요. 지금 외교는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러시아의 푸틴은 이미 옛날부터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언젠간 조져야겠다라고 노려보고 있었는데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 명분을 젤렌스키가 그냥 만들어줬어요. 언젠가 쳐들어오더라도 명분을 미리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손쉽게 쳐들어올 이유를 젤렌스키가 만들어줬어요. 자, 자꾸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저런 게 지금 체감이 잘 안 돼. 도대체 무슨 명분을 제공했다는 거냐? 나토 가입을 추진한 게 명분이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안에 살고 있는 러시아 민족들에 대한 명분입니다. 자, 이게 뭔 개소리냐? 자,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인이 77% 살고 있거든요. 러시아인이 무려 17.3%나 됩니다. 2020년 기준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가 4,468만 명인데요. 그 중에 17%면요 760만 명입니다. 760만 명. 우리나라 5,100만 인구의 17%면 867만 명이 부산 인구의 2배 이상이에요. 비율로 따지면은. 저렇게 많은 러시아인이 우크라이나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본인들이 한민족, 단일민족 이런 거에 심취해서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뭐 단일민족 이런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단일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전 세계에. 그래봤자 내 생각에 한국? 일본? 북한? 몇 개 없어요. 오히려 몇 개 없다. 러시아도 다민족 국가예요. 중국도 다민족 국가입니다. 미국도 다민족 국가예요. 영국도 다민족이에요. 인도 사람들 엄청 많이 삽니다. 프랑스도 다민족이에요. 독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꾸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예. 이걸 왜 얘기하는 거야? 러시아인이 17.3% 살면은 자기 나라 사람인 거야 그냥. 저 사람들의 민족성이 러시아인이니까 쟤네들은 러시아에서 온 애들이니까 러시아 편만 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땅이 좋고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싶었고 원래는 그랬어요. 근데 점점 우크라이나에 반러시아 정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러시아라는 국가를 상대로 반러시아 정서를 이용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본인들 우크라이나 국적, 우크라이나 사람이면서 러시아 민족인 사람들을 왜 배척합니까?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한국에 들어온 이민자 17.3% 인구?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양반들은 이미 몇백 년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던 러시아인이에요. 이미 계속 살던 사람들, 갑작스럽게 어느 날 무슨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러시아라는 민족에 대해서 탄압을 했던 거는 중국 공산당을 예시로 들어야 됩니다. 이미 터잡고 있는 수많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수많은 민족성을 지닌 사람들의 민족성을 박살내려고 하고 무조건 중화민족, 중화사상 이런 것만 생각하라고 하고 있잖아. 중국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랬어요. 지난 10년 동안. 한 가지 민족성을 띠면서 너네의 민족성은 다 버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선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른 나라 대부분 그게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우크라이나가 했던 거예요. 계기가 있긴 했어.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젤렌스키 정부 전전 정부예요. 야누코비치. 이 사람이 친러 정부였어. 친러. 이 사람이 뒤에서 푸틴이랑 쇼부를 치고 러시아로부터 뒷돈 쳐받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돈 혜택이나 이런 거를 막 불나게 받는 거를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 정권부터. 그거를 싹 다 지정권들 파토냅니다. 다 파토내요. 그리고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거에 쌓인래 이 인간이. 이러면서 반러 정서가 어마무시해지거든요. 좋다 이거예요. 저도 만약에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면은 내가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이었으면 반러 정서가 나도 생겼을 거야. 다만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반러시아 정서의 대상이 됐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국적의 우크라이나 사람이면서 민족성이 러시아인인 저 17.3%의 러시아 민족. 저 사람들이 반러 정서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일이에요 진짜.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야.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사는 나라는 이 다양한 민족들이 통합되고 갈등이 안 생기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정치적으로 하도 부패한 나라였기 때문에 반러 정서가 생기자마자 대통령 후보라는 인간들이 반러시아 정서를 이용해가지고 포퓰리즘을 해요. 무려 국가 전체 인구의 17% 넘는 러시아인들이 있든 말든 저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알바노. 그냥 내가 다수의 77%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지지를 받으면 되니까 얘네들 피해보는 걸 알바노다 이거야. 그 결과가 지금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입니다. 자 이게 뭔 개소리냐. 지금 푸틴은요 러시아인이 많이 사는 우크라이나 지역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만약에 사는 주민들이 러시아가 저 지역을 먹었어. 그때 반발이 심하면은 먹어도 먹은 게 아닙니다. 그거 피곤해요. 엄청난 그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됩니다. 근데 별로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 러시아 사람들이 그동안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본인들이 우크라이나 사람인데도 러시아 민족이란 이유만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소외당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탄압당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계속해서 본인들은 이 우크라이나인이 아닌 것처럼 분리감을 느끼게 하고 이런 걸 느껴왔기 때문에 푸틴이 들어와도 뭐 푸틴이 차라리 먹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푸틴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들어왔을 때 꺼지라고 막 난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 저게 먹어도 먹은 게 아니에요. 저게 먹어도 별로 반발이 안 일어날 걸 아니까 먹은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야 지금. 이런 분위기, 이런 명분이 생기면은 푸틴은 언제든지 들어갈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뭘 얘기를 했어요? 나토 가입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안보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라는 행위는 당연히 푸틴이 전쟁 버튼을 눌러가지고 시작된 거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전쟁의 원인을 봐야 돼요. 자 예컨대 일본이 한반도에 쳐들어왔어. 그리고 끝이냐는 거야. 당연히 일본이 한반도에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온 게 우라통 터지는 짓거리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어서 이미 일본은 미국이랑 쇼부를 쳤어요. 니네가 한반도로 가든 말든 우리는 알바노다.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고도 하죠 저거.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조선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일본은 확인했어요.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극동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나대는 거를 막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과 그 동북아에서 설치고 들어가는 거를 겐세이를 안 넣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일본이 한반도를 처먹은 원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조선은 군사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일본에 비해서 너무너무 떨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일본이 더더욱 만만하게 생각하고 들어왔겠죠. 만약에 수많은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이나 다양한 서방 국가들이 일본 너네가 조선 먹는 거 신경 안 쓸게. 근데 만약에 조선이랑 일본이 군사력이 비등비등해. 그러면 함부로 쳐들어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전쟁이나 국제정치 외교를 인간 세계의 학교 폭력 이런 식으로 국제정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 세계에는 도덕과 윤리 법이 있어요. 실제로 적절하지 못한 짓거리를 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와 사법부가 개입을 해서 그것들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국제정치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쓸모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전 세계엔 도덕윤리 법이 없거든요.
말 하나 마나라는 거야 지금. 말 하나 마나. 저런 식으로 지금 아직도 보고 있다면 뜯어 고쳐야 됩니다. 시각을 진짜로. 자, 간다요는 러우 전쟁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우크라이나라는 수많은 외교도 제대로 하지 않은 나라, 자기들 지지율과 자기들 해먹는 것에만 취해 있던 정치인들, 국민들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러시아를 막을 방법도 없었어요. 안보적으로 불안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쳐들어올 명분을 일부러 제공한다? 간다요 채널에서 2022년에 내 썸네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2022년에 올렸던 영상인데 나토는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2025년 3월인데 지금까지 사실상 확정됐어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현재 분위기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다들 아실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에 가입하는 게 왜 잘못됐냐 이러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 근데 분명히 그때도 얘기했어. 가입을 하는 건 자유인데 가입을 어차피 못하는 걸 추진한 거다 저거는. 가입을 못할 게 뻔한데 저걸 추진했다라는 거는 저걸 알면서도 추진했다면 진짜 무능한 사람들이고 모르고 했다면 그것도 무능한 거다. 빠져나갈 타선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은, 외교부는. 나토 가입을 할 수 없는데 추진했다. 그것도 무능해요. 나토 가입을 추진했는데 가입을 못할 걸 모르고 추진했다. 그것도 무능해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 빠져나갈 데가 지금. 저희 간다요 채널은 정말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민간인들 지금 죽고 있는 거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외교가 항상 자주적이고 자존심만 부리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다면 잠시 굽혀야 돼요. 기회가 포착되면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굽히고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굽히는 게 좋은 건 아닌 걸 나도 알지. 자존심 상하지. 근데 어쩔 수 없다면 굽힐 수밖에 없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존경하지 않는 윤통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일부러 더더욱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2023년 4월 19일 로이터 인터뷰입니다. 여기서 윤통께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전쟁법 위반 등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러우 전쟁에 있다면 인도적인, 재정적인 지원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외교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냐면은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인도적, 재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는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구지구태요. 대통령이란 사람이. 게다가 이걸 얘기한 것도 문제인데 만약에 러우 전쟁에서 이런 위반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구지구태여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구지구태여 한 겁니다. 지금 윤통이란 사람이. 우크라이나가 안타깝긴 한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러시아랑 관계를 아예 척을 지게끔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북한이랑 가까워졌어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금 굉장히 많은 군인들, 용병들을 팔아먹고 있고 엄청난 식량과 미사일 기술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했던 햇볕 정책과 거의 반박입니다. 내가 볼 때. 햇볕 정책은 대놓고 준 거잖아요. 윤통은 외교를 똑바로 안 해서 돈을 받게 했습니다. 지금. 게다가 미사일 기술까지 받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러시아랑 사이가 우리가 관계가 안 좋지 않았다면은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야 너네 북한한테 미사일 기술까지는 주지 마라. 진짜로 장난하지 마라.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카드로서 쓸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카드를 스스로 없앴어요. 윤통이란 사람은.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저런 발언들에 대해서 외교부랑 협의를 해서 정해진 내용 안에서만 얘기를 하든가 왜 자기 멋대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거죠? 만약에 외교부와 협의를 한 다음에 했다면 그 외교부도 무능한 겁니다.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죠? 물론 윤통이 러시아와 관계가 안 좋지 않았어도 괜찮은 상황이었어도 러시아가 북한한테 돈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개소리냐면은 어차피 좋아질 테니까 이랬어도 된다 이 얘기거든요. 어차피 뒤질 텐데 뭐 하러 사세요? 어차피 나중에 거지 새끼 될 수도 있는데 뭐 하려고 돈 벌고 뭐 하려고 사냐고. 그러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이번에 큰일인 게 뭐냐면 러시아와 북한이 관계가 괜찮아짐으로써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했던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놓고 ICBM 미사일 기술까지 주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가 남한에서 걔네들한테 돈을 퍼주기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걸 대놓고 받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가 우리가 좋아져야만 저걸 막을 수 있습니다. 북한보다 우리가 러시아와 관계가 더 중요하고 러시아에게 북한보다 한국이 더 필요하고 그래야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건데 굳이 구태여 러시아랑 관계가 안 좋아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북한 좋은 짓거리 한 거야. 윤도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겠다면서 계엄령까지 때린 양반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거 맞아요 정말로? 아니 중국 간첩이나 화교들이 그렇게 치드만 지지자들이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외교는 자존심만으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지금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 침략 규정 결의안. 저게 뭐냐면은 유엔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침략을 한 거를 침략
침략한 거다 저거는. 아예 규정을 하자. 저걸 규정하면은 이제 저걸 지지하기가 힘들어져요 이제.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러시아라는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갈 명분이 있었다거나 그런 거를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너넨 침략한 거다. 이거를 전 세계의 국가들, 유엔 국가들이 이제 결의를 하자 했는데 찬성 국가 보면 한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반대에 지금 미국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지금? 미국이 반대했는데 왜 한국, 일본은 찬성했냐? 별거 아니거든 사실. 이게 결의안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그냥 종이 쪼가리 같아. 내 체감상 뭐 아예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뭐 언론 보도도 되고 전 세계에 뭐 얘기도 퍼지고 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뭐 저게 뭐 굉장히 뭐 조항이나 이런 게 뚜렷하게 있으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볼 때 최근에 한 거야 최근에. 트럼프 때 한 거야 트럼프 때. 자 그냥 기권한 나라들 보면은 역시나 중국. 중국은 왜 대놓고 반대 안 하죠? 중국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정상 국가다. 요런 거를 표방하고 있어요. 물론 택도 없는 얘기인데 이게. 아무튼 요런 걸 호소하고 있어. 그렇다고 러시아랑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권 좀 요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와 관여해서 뭐 브릭스 국가 아니면 러시아랑 경제협력해야 되는 나라들 제3세계 국가들 이런 나라들 대부분 기권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죠? 찬성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반대는 이제 동유럽이랑 남미 국가들이 많이 반대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러시아랑 관계가 뭐 중요하고 반미 정서가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또 이제 요 반대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다 적을 수는 없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적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미래, 우크라이나의 운명. 제발 러우 전쟁이 빨리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종식되길 저도 바라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저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일일이 뭐 얘기해드리고 싶진 않고 이 러우 전쟁을 통해서 러우 전쟁의 과정을 디테일하게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교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제발 그게 제일 중요해. 내가 볼 때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한국이 가져야 할 교훈이 뭔지 댓글로 한번 작성해 주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바라바라바 현이사라 간다요 후원자 2 당근 간다요 후원자 1 부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노넨 갱다 최영인 러블리 20 남궁성 수리석 지우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